네, 그리고 앞서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 경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세계 경기겠죠. 미국도 이러한 사항들을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FOMC 회의 이후에 신흥국의 반응이라든지 신흥국의 경기 상황은 어떤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요즘 현재 미국에서 금리를 일단 올리게 되면은 네. 일단은 그 신흥시장들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흥시장들의 금융시장에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그렇죠. 예. 금리 인상을 연기함으로써 일단은 안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지난 9월부터 미국 금리 인상이 연내 동결될 가능성, 빨라도 12월에 인상된다는 것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신흥시장들의 통화가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통화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자금들이 신흥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아까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도 아마 미국 금리 인상이 최소한 빨라야 12월까지 이제 연기됐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런 통화가치 상승과 주가 상승 랠리가 계속이 되고요. 한국뿐이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약간의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2월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네. 것이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좀 위험할 것이다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 국채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진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가 약 2천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큰 규모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잘 넘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과거에 보면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예.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그 만기가 된 채권을 매출을 하고 우리 장기물을 사는, 네. 그러니까 단기물과 장기물을 바꿔놓는 뭐 그런 행태였었는데 뭐 그런 행태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만기 재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의사들을 표현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이번 FOMC도 잠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이 그 부분들 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악재로서는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좀 그 지나친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중국이 사실은 올해 한 8월서부터 중국발 경기 불안들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위안화 절하도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졌었고. 근데 올해 보면은 중국의 어떤 신용 리스크는 뭐 크게 봐서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중국이 6개월 주기로 이 작은 경색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도 혹시 그런 작은 경색들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게 된다라면 내년 하반기에서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좀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FOMC 그 당시 때, 그 직전에 어떤 그 느끼는 글로벌 경기 상황, 네, 10월, 11월 경제 데이터에 대한 해석, 그런 부분들이 이제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뭔가 이 FRB, 미국의 연준은 상당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해진 대로 움직여왔던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 유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2월 달에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양쪽 하나 세 번째, QE3가 완성된 것은 2012년 12월 달이에요. 네. 국채 월간 단위로 450억 불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리고 2013년에 그 양쪽 하나 세 번째를 깎아내는 테이퍼링의 의사결정을 한 것도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새로 봤을 때, 그다음에 어떤 연준의 신뢰성으로 봤을 때 12월 달에는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은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도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또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고 일본도 뭐 양자 완화를 계속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도 지금 물론 금리 인하가 쉬운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할지 앞서서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될까요?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쪽에서 생각해야 될 게 예. 지금 전 세계 경제 중에서 미국과 영국만 성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도 지지부진하고 중국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도 회복이 좀 되는 듯 하면서도 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네, 그렇죠. 한국은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미국과 영국은 굉장히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영국은 심지어는 영란은행 총재를 캐나다 사람으로 영입해서 할 정도로 과감한 양적 완화를 해서 결국은 과감한 양적 완화를 2012년 말 혹은 2013년 초부터 해온 미국과 영국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것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도저히 안 되니까 작년 3월부터
국채를 매입하는 미국식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고요. 일본도 물론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뒤늦게 이제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에 동참을 하면서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외로 지금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그것은 뭐냐 우리가 GDP 대비 본원 통화의 비율로도 나타나는 네. 우리 GDP 대비 본원 통화의 비율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특히 기업들의 수익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지금 기업들이 수출하면 할수록 수출도 안 되지만은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좀 더 전향적으로 정말 미국의 금리를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은 상황이 다른 게 일본하고 중국은 미국의 금리를 올리더라도 양적 완화를 금리를 완화적 통화 정책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왜냐하면 네. 기축통화국이고 중국도 외환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미국이 금리 올리면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 자금 유출 문제를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이 많지 않은 시간을 좀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금리도 좀 낮추고 환율도 좀 올려서 지금 그야말로 빈사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줘야 지금 계속 기업 보고 구조조정도 물론 중요하면 네. 구조조정만 계속하면은 결국은 우리 잠재 성장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구조조정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 거시정책도 완화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거시정 당국은 언제나 구조조정만 얘기하고 구조조정 당국은 한국은 통화정책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요. 자기 할 일 제대로 잘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계속 남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통화환율 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 수익을 개선한 방향을 해주고 또 반면에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어려운 부분은 또 구조조정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기준금리는 인하를 해야 하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높여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미국 금리 인상은 이전에 당연하죠. 당연히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우리는 원달러 환율만 보면 됐었거든요. 주로 이제 원달러 환율과 지금까지 원엔 환율까지 봐왔었는데 원달러 환율만 볼 때는 현재 우리 1130원대 가는 환율이 거의 균형 수준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 지금 현재 엔화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엔화는 지금 현재 930원대 같으면 이게 엄청 낮은 거예요. 보통 한 1,200원 그렇죠. 정도에 예. 100엔당 1,200원 정도는 대줘야만 기업들이 숨을 쉬는데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위안화까지 평가절하를 하니까 위안화까지 고려해야 되는 왜냐하면 중국 제품들이 급속구리 축이 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 한국 제품이 경쟁 관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원달러만 봐서 1135년 괜찮다 얘기하면 안 되고 원엔 환율, 원유안 환율 같이 보는 그런 그야말로 좀 네. 복합된 그런 환율 수준을 고려해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해줘야만 지금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증시 입장에서도 물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양적 완화 기조에 동참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환율이 또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의 자금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적정 환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해요. 제가 뭐 전문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특히 뭐 거기다가 정책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 정책을 논할 일단 주제가 좀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한은의 금리 인하란 부분이 과연 경기 부양에 효과가 얼만큼 있었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고요. 네. 경기 부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고 9월 달부터 시행한 그 자동차랑 가전제품의 소비세 인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주가 측면으로 보면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한은의 어떤 금리 인하보다는 사실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늘린다. 뭐 삼성그룹하고 뭐 포스코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주가 상승에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적정 환율이 얼마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많이 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는 네. 대략 한 1208원까지 갔었다가 원달러 환율이 그다음에 1120원대까지 떨어지는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계속 샀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대략 한 1120원, 30원 정도 되면 급격하게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갈 것 같았었지만 계속 그래도 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30원인데
1,200원이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지속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것은 한 분기, 두 분기 정도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어떤 그 한국 경제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혹은 내수 경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현재 환율이 730원인데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한국은행 스탠스가 굉장히 좁아요. 지금 왜냐하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환차선을 우리가 돈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외환보역이 많은 것 같지만은 거시경제 정책 입장에서 본다면 많지 않거든요. 네. 지금 3,36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갖고 있는 외채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들 고려하면 주식문화에다 4,400억 달러 들어와 있어요. 이걸 고려하면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면 외국인들 환차선 우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상대 환율이 수출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이 뭐 13.6%라는 것은 마이너스 네. 지난달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환율을 지금 엔화 위안화는 평가제를 했거든요. 그 위안화 추가 평가제라 가능성 상당히 크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고려해서 고려하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염려해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환율을 좀 올리는. 지금 이제 가장 딜레마가 원달러 한 줄만 본다면은 1130원 되면 적정하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예.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엔화와 위안화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약간 좀 더 높은 수준 정도를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것. 절대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상당히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우리의 증시 상황과 수출 상황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지금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또 절대적인 수준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한 변동성을 시장에서 상당히 싫어하는데 속도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잠깐 보시고요. 오중 전해가 또 마무리가 됐는데 중국과 관련한